자, 시작한다. 난 성덕고 3학년 구혜나. 요즘 모의고사 스트레스 핵폭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난 노담. 스트레스? 장난해? 난 친구들이 담배 펴 지들끼리 피러 나가면 나만 아사된 기분 알아? 그래도 난 노담. 친구들? 난 형이 담배 펴. 그래서 집안 곳곳에 담배가 있는데도 난 노담. 야, 그런 게 뭐 자랑이냐? 난 그냥 안 핌. 노담. 다 조용히 해. 난 피우다 끊었다. 이런 게 찐노담. 오, 인정. 얘들아, 근데 노담이 뭐니? 노담. 담배 안 피는 거요. 담배는 노담, 우리는 노담. 보건복지부. 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제법 크게 올라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 정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의 이제 상승폭이 8월 25일경 이제 그날 1.5%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가장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잘하게 반등 상승한 적은 있었지만 이제 반등폭으로는 거의 2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승 종목이 압도를 했죠. 한 3배 정도 상승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시장 전부 다 내용 면에서도 뭐 특정 업종이 뭐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고르게 다 올라왔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반등재료 보면 지난주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특히 이제 주 후반에 여기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명분을 줄 수 있었던 게 이제 경제 지표. 예, 뭐 우리나라 수출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앞두고서 선거 결과 전에 혹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뭐 이런 어떤 선침의 매수, 그다음에 이제 백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이제 들어왔고 여기 이제 후반부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거나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잘 보면 빅테크 주들만 빠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락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빠지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가 이제 초반부터 어쨌든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제 지표가 좋았어요. 예,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 이게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이제 거의 복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시진핑이 이날 이제 기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수 시장 중심의 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대라든가 지금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돌파구를 만들 거냐라는 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수출 쪽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수출이 아니라 이제 내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력이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제 경기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진국의 봉쇄 조치가 중국의 경제까지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내수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지표가 쉽게 꺾이진 않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힐러리의 지지율 추이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내용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힐러리는 50%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50% 넘는다든가, 힐러리는 호감도보다 높았던 후보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더 높은 이제 편이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서 쉽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지금 지지율 추이는 좁혀졌어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평균치가 한 7.2%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8%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선거로 이제 막 임박해 가면서 지지율이 계속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이날 유세에서도 이제 질문을 또 트럼프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승복할 거냐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가 여기에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뭐
늦게 개표되는 우편 투표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여론조사 밀리지만 이제 승리를 자신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어쨌든 바이든 쪽으로 유력한 거라고 보고 미리 이제 지금 불안정할 때 좀 주식을 사놓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일부 좀 가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난주보다 매도는 약해지고 매수가 붙어주다 보니까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또 보탬이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백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백신이 실제로 승인 신청하는 백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지금 뭐 모더나 백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논의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존슨 그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내년도 1분기에는 좋은 백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했고 파우치 박사도 또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국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 나왔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30만 명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재료가 좀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악재로 덮여있던 거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급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마치 3월에 외국인들 매도 막 쏟아붓는 매도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 줄어들어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만약에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 다음 주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매수로 붙이는 양시장,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매수로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달러가 좀 안정이 됐고 변동성 지수도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할 만한 상황에서는 살짝 벗어난 거죠. 그리고 보여지는 규모는 이제 매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업종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전기전자 업종을 빼놓고는 매수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는 뭐 그냥 비차익으로 다 던지듯이 다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지난주에 되게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는 매도했는데 연기금은 매수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와는 또 수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걸 뭐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 나오긴 했는데 6만 원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6만 원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다라는 거는 그 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써먹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철옹성 제가 이제 응원단정이라는 표현 잘합니다만은 철옹성 같은 역할을 좀 해줘서 도저히 밑으로 못 때리겠구나라고 하면 윗방향으로 이제 올리는 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지금 흔들면 흔들리네라고 하면 막 아래로 막 선물 때렸다가 또 올라가면 올랐다가 막 정신없이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그 뭐 외국인들 선물 매수 매도에 시장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어떤 수급과 추세를 좀 갖고 있지는 아직은 않다라는 점 하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라든가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우호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속세 관련 변수가 아닌 이상은 뭐 주가가 크게 밀릴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는 일부 음모론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낮아지면 상속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금도 덜 내도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 빠질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 같은 경우도 등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음모론 빼놓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실적을 저렇게 냈는데 주가가 터무니없이 빠지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삼성전자가 주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정과 딱 맞물려가지고 그때 그냥 매도하는 주체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매도 주체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그 수급에서는 좀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지난주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발 악재가 겹쳤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삼성전자 추이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쪽에서의 어떤 흔들기가 좀 완화될 수 있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랑 지수 움직이는 거랑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27일부터 보면 화요일 이후에 보면 선물 매도하는 날 빠지고 매수하는 날 오르고 매도 이틀 연속 하니까 연속 빠졌다가 오늘 선물 매수 들어오니까 또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흔들기에만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좀 안정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보다는 이제 변동성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 이후에 이제 좀 이 흐름이 좀 완화가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안한 시각이 여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좀 독특했던 게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만약에 자신이 앞서면 대선 승리를 선언해 버릴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해버려서 이제 나는 이겼어 해놓고 이제 우편 투표가 개봉되는 시점에 역전당하면 이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뭐 투표 조작설 막 이런 거 주장하면서 막 혼돈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 싶긴 한데 어쨌든 워낙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시장 참여가 활발했던 날도 아니었거든요. 좀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다음에 이제 또 주말에 빅테크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 될 거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정성보다는 그러니까 변동성 쪽으로 좀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또는 유럽의 봉쇄 기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봄에 한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적응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이렇게 되면 돈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 효과 같은 게 시장을 좀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백신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이번 주가 아니라 몇 주 더 걸릴 거냐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로는 뭐 적극적인 시장 참여보다는 차분하게 어떤 수급주들 중심으로 좀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주포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던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뭐 어정쩡해요. 보통 이제 주포가 들어오면 순매수 2천억 원 이상을 일주일 내내 매수할 때 주포가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주포가 확실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변동성보다는 이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없던 업종에 집중을 하는가. 오늘 보면 철강주 되게 세게 올라갔고, 물론 이제 바이오주들도 올라갔지만,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들 또 올라갔거든요. 자동차도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또 금융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가동이 되면 뭐 채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에 또 반응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모였었는데 자동차 외에는 또 바뀌었어요, 살짝. 이게 분산인지 아니면은 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업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엔딩곡은 이제 좀 예전에 많이 들어봤다 싶었던 해외 음악 뭐 이쪽으로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